(14일) 오후 거제 대운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국내 최초의 중형급 잠수함 도산한 창호함 진수식이 열렸다.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의 선도함인 도산한 창호함이 지난 14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진수됐다.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은 이날 행사에서 명명장을 통해 한 명을 도산 안창호로 선체 번호 083을 부여했다. 이로써 2007년부터 2023년까지 3조 3,300억 원을 투입해 3,000톤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장보고 3일차 사업이 첫 열매를 맺었다. 지난 14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개최된 도산한 창호함 진수식에서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숨도키로 진수주를 절단하고 있다. 이날 진수식은 이전 행사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안창호 선생의 손자 로버트 안이 안전항해기원 의식을 동시에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국방홍보원 국내 첫 3,000톤급 잠수함 도산한 창호함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의식. 실제 작전 배치까지 2년여의 인수평가 기간과 1년여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도산한 창호함의 진수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설계해 건조한 최초의 중형급 잠수함이기 때문이다. 도산 안창호함은 현재 운용 중인 1,800톤급 잠수함과 비교해 크기가 2배 정도 커졌다. 길이 83.3m, 폭 9.6m의 수중 최대 속력은 20노트 이상이다. 승조원은 50여 명이며 어뢰, 기뢰, 유도탄 등을 장착한다. 잠수함에서 유도탄을 운용하려는 아이디어는 독일에서 처음 제시했다. 그러나 개발에 성공한 것은 미국이 최초다. 미국은 1954년 마하 0.85의 속력으로 9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하는 순항유도탄 레굴루스를 개발했다. 다만 잠수함이 수면 위로 올라와 발사해야 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국가가 구소련이다. 1968년 스틱스 대함유도탄을 수중에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데 성공한 것. 이후 미국은 하푼과 토마호크 유도탄을, 프랑스는 액조세 유도탄을 잠수함에서 쏠 수 있도록 개량,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도산한 창호함은 단순히 덩치만 불린 게 아니다. 공기분류 추진체계에 고성능 연료전지를 적용해 잠항 시간을 늘렸다. 특히 초기 설계 단계부터 민관군 협력으로 주요 핵심 장비를 개발, 탑재했다. 잠수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체계와 적을 찾아내는 소나체계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바탕으로 도산한 창호함의 국산화 비율은 76.2%를 달성했다. 이후 2, 3차 사업에서는 국산화율을 최대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도산한 창호함 진수식 문재인 대통령 축사 풀영상. 국방홍보원 국내 첫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 진수식 대통령 축사. 우리 해군은 1974년 초 잠수함 구매 계획을 추진했다. 이어 10년이 흐른 1984년 12월 돌고래급 잠수정을 최초로 인수했다. 잠수함 획득 신호탄은 1987년 11월 쏘아 올렸다. 독일 HWD사와 209급 잠수함 3척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 그리고 1992년 10월 독일 HWD 조선소에서 장보고함을 인수함으로써 세계 43번째 잠수함 보유국이 됐다. 국내에서 최초로 진수한 잠수함은 209급 이번함 이천함이다. 이천함은 1992년 10월 12일 진수됐으며 1994년 4월 해군에 인도됐다. 209급 잠수함은 2001년 2엽기함이 취역을 완료하면서 모두 9척이 건조됐다. 2007년 12월 28일은 우리 해군의 잠수함 획득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날이다. 214급 잠수함 1번함인 소넌이람이 정식으로 해군 함정이 됐음을 선포하는 취역기를 내건 것. 현존 최고의 디젤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는 214급은 소넌이람을 필두로 7척이 작전 배치를 완료했다.
시운전 평가 중인 두 척이 전력화되면 장보고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완료된다. 잠수함의 지속적인 도입과 맞물려 잠수함 부대도 발전을 거듭했다. 해군은 1987년 잠수함 사업단을 구성했으며 1990년 6월 잠수함을 운영할 57 잠수함 전대를 창설했다. 1993년 1월에는 교육훈련대를 창설해 독자적인 교육훈련 기반을 마련했다. 1994년 12월에는 잠수함 수리청을 창설했고 1995년 10월 57 잠수함 전대가 구잠수함 전단으로 승격했다. 대한민국 해군 창설 70주년인 2015년 2월 국가전략무기체계인 잠수함의 작전과 교육훈련,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휘하는 잠수함사령부가 창설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잠수함사령부를 운영하는 국가로 발돋움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100여 년 늦게 잠수함 건조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장보고 1기 사업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설계, 건조 능력을 확보했다. 특히 2017년 8월 1,4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해 인도네시아에 인도함으로써 세계에서 5번째 잠수함 수출국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 도산 안창호 선생의 손자 로버트 안부부 등 도산안 창함 진수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국방일보 조정원 기자. 장보고 3 한 명은 독립운동가로 명명. 우리 해군은 장보고 3 잠수함 한 명의 독립운동에 공헌했거나 광복 후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명명하기로 했다. 이 원칙에 따라 1번함의 한 명을 도산안 창호로 결정했다. 안창호 선생은 1906년 항일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를 결성해 국권회복운동을 펼쳤으며 흥사단을 설립해 부강한 독립국가 건설과 임재 양성에 헌신했다. 이뿐만 아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주도하며 독립전쟁의 통합을 이끌었다. 또 자주 독립을 위해 민족의 힘을 기를 것을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책임 국방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 안창호 선생은 해군 창설의 주역인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 손정도 목사와의 인연도 깊다. 손 목사는 안창호 선생과 함께 임시정부에서 활약했으며 흥사단 활동에도 참여했다. 지난 9월 14일 거제의 한 조선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관하에 대한민국 해군의 3,000톤급 중잠수함 시대 개막을 알리는 신형 잠수함 진수식이 있었다. 2005년 소요가 제기된 이래 13년 만에 장보고 3 사업의 첫 번째 결과물이 일반 대중에 공개된 것이다. 도산 안창호함으로 명명된 이 잠수함은 지난 2007년부터 설계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따라 몇 차례 작전 요구 성능이 바뀌며 당초 계획보다 훨씬 큰 덩치로 등장했다. 일반적으로는 3,000톤급 잠수함으로 불리지만 수중 배수량이 3,700톤을 훌쩍 넘으며 전체적인 크기는 4,200톤급 잠수함인 일본의 소류급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초도함인 도산 안창호함과 같은 설계를 취하는 배치 I 세척을 비롯해 확대 개량형인 배치 II 세척, 추가 개량형인 배치 3 세척 등 총 9척이 도입될 예정인 3,000톤급 잠수함은 과거 해군이 보유했던 그 어떤 잠수함보다 강력한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형화된 선체의 전면부에는 533mm 어뢰 발사관이 6기 설치됐다. 여기에서 차세대 주물의 범상어와 잠대함 미사일 하프는 물론 지상 공격용 순항 미사일 철룡이 발사된다. 필요할 경우 어뢰 발사관에 기뢰를 탑재해 기뢰전을 수행할 수도 있다. 즉, 어뢰 발사관을 통해 적잠수함과 수상함, 지상 표적까지 공격 가능한 우수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도산 안창호 하면은 어뢰 발사관에서 운용되는 무장들보다 더 강력한 히든카드가 숨겨져 있다. 바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이다.
선체 상부에 설치된 6기의 수직 발사관에는 사거리 500km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B를 기초로 개발된 한국형 SLBM이 탑재될 예정이다. SLBM은 마음속 비행을 하는 순항 미사일과는 달리 탄도 비행을 하며 초고속으로 낙하하기 때문에 신속한 타격이 가능하며 방어도 어려운 전략무기로 분류된다. 이처럼 강력한 무장 능력과 더불어 도산 안창호함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기존 잠수함보다 강화된 지속자망 능력, 즉 물속에서 오래 버티는 능력이다. 오랜 기간 우리 해군의 주력 잠수함이었던 장보고급 잠수함은 길어야 이틀, 개량형인 손원일급 잠수함은 열흘 정도 수중 작전이 가능했다. 그러나 대형화된 선체 덕분에 더 많은 배터리를 적재하면서도 개선된 성능의 공기분류 추진 장치를 탑재한 도산 안창호함은 최대 3주 정도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해군의 설명이다. 외부에 공개된 스펙만 놓고 보자면 도산 안창호함은 그동안 해군이 보유했던 그 어떤 잠수함보다도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SLBM 운용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략무기 성격으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계획대로 이러한 성능의 잠수함 9척을 보유하게 되면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억제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도 곳곳에서 보인다. 정말 이 3,000톤급 잠수함은 미래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21세기 거북선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다. 비교적 준수한 지속자망 능력과 SLBM이라는 강력한 타격 능력을 보유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지만 결국 이 잠수함도 재래식 잠수함이기 때문이다. 잠수함의 성능을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수중에서 001 작전 가능이라는 문구는 실전에서는 별 의미 없는 스펙이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높은 사양의 게임을 하거나 난청 지역에서 통화를 할 경우 휴대폰 배터리가 빠른 속도로 소진되는 것처럼 잠수함의 동력원인 배터리 역시 사용 동력에 비례해 방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이다. 국내외 잠수함 운용 사례를 살펴보면 카탈로그 데이터상으로 수중에서 4노트 정도의 속도를 유지했을 최대 2주를 버틸 수 있는 잠수함은 수중 속도를 10노트로 올렸을 때는 사흘 정도밖에 버티지 못하며 위험 수역 이탈을 위해 최대 속도인 20노트까지 속도를 올릴 경우 1시간 이내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언론에서 원자력 추진기관을 대신할 수 있는 만능의 수중 동력원으로 칭송받고 있는 AIP 시스템은 연료전지 방식, 스털링 방식, 폐쇄회로 디젤 방식, 리튬 전지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4노트 이상의 속도를 내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방식도 배터리 충전 속도가 방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즉, AIP를 탑재하더라도 속도를 조금만 올리면 수중에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급격하게 짧아진다는 의미다. 이렇게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물 위에 올라와서 디젤 엔진을 켜고 발전기를 돌리는 스노클을 해야 하는데 손원일급 잠수함 기준으로 배터리 완충 시간은 약 10시간에 달한다. 즉, 10시간 동안 물 위에 떠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제보급 문제도 AIP 방식 재래식 잠수함의 약점 중 하나다. 손원일급의 원형인 214형 AIP 잠수함의 사례를 살펴보면 AIP 기관용 수소연료를 잠수함에 완충하는 데 3일, 무장과 보급품 적재에는 각각 2일이 소요된다. 즉, 모항에 복귀하면 최소 7일간 제보급 때문에 꼼짝없이 항구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래식 잠수함은 그 구조적 특성상 모든 부두에서 제보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국이 해당 잠수함의 모항의 부두 시설만 공습으로 파괴해버리면 모든 잠수함이 가동 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처럼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 재충전 및 연료 재보급 시간이 매우 길다. 이러한 재보급 시간이 길면 길수록 물 위에 무방비로 떠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점에서 재래식 잠수함은 전략무기로서의 가치를 크게 상실할 수밖에 없다. 즉, 도산 안창호함과 같은 대형 재래식 잠수함은 몇 척을 만들더라도
북한이나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억제 수단이 될 수 없다.